자,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자산부터 볼게요. 비유동자산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분류합니다. 이제 유동자산 다 끝나고 비유동 자산인데, 크게 보면 첫 번째가 투자자산. 투자자산이 뭐야? 투자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두 번째가 유형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형체가 있는 거, 형체가 없는 거, 무형자산. 그리고 갈 데가 없는 거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첫 번째 투자자산부터 볼게요. 투자자산이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다른 회사를 지배 목적으로 이런 부수적인 기업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첫 번째가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장기 금융 상품. 요거 긴 거잖아요. 그죠? 반대쪽에 짧은 거 보셨죠? 당좌자산에 뭐였어요? 단기 금융상품. 정리하셔야 되겠죠? 단기 금융상품은 뭐가 있어요? 여기 똑같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여기서 뭐 여기 단기 금융상품 할 때 봤죠? 뭐 기타 제2예금, 기타 여러 가지 예금인데 이것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단기 금융상품에 있는 이런 이름을 쓰고 이게 1년 이후에 도래해요. 그런 것들을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하고 이런 금융상품 중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 예금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알려달라. 이거 이미 했었죠. 뭐 사용이 제한된 예금에 뭐 당좌거래개설 보증금, 뭐 양건예금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거지 이제 보고기간 종료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데 여기 이름은 이제 장기성 예금. 요것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정기예금 적금인데 길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인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장기성 예금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보시면요. 이쪽에서 했던 사례하고 숫자 똑같아요. 기간만 길지. 자,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에 50만 원을 가입했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한대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고요. 50만 원. 어디다 돈을 집어넣냐면 정기예금이야. 만기가 짧으면 이걸 쓰면 되겠는데 길어요. 3년짜리야.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장기성 예금. 50만 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겠어요? 언제 되겠어요? 없어지고 이자 받겠죠. 만기가 돼서 원금 50만 원과 이자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보통예금 집어넣고 원금 50, 이자 2만 원 해서 장기성 예금 없애버리고 이자 수익 처리하시고 2만. 여기서 봤던 사례하고 똑같아요. 숫자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 자, 여기 할 때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주석으로 알려주면 되는데 지금은 없어진 개정 과목인데 실무상 관리 목적으로 쓰는 이름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과 예금이라고 이론서에서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이런 개정 과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기 금융상품 중에서 혹시 사용이 제한된 게 있으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이름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돈 내고 그러려면 이제 당좌거래 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3년, 4년. 그러면 그때 이런 이름을 쓰더래요. 특정 현금과 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당좌자산에 했던 얘기 그대로 써 있고 여기서 이제 이름은 그런 것들을 기간이 길면 주석으로 알려주는 건 당연한 건데 예전에 실무 관행상 이런 이름을 썼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례 볼게요. 서울은행과 3년간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20만 원을 냈고 당좌 예금 계좌에도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은 120만 원이 없어지는데 당좌 예금 통장에 돈 들어가는 것은 뭐 당연히 알겠고 당좌 예금에 100이 들어갔고 당좌 거래 계절 보증금을 납부했대. 그 이름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을 쓰더라라는 걸 봐두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철상 또 원재료를 사와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 원재료 사왔죠. 원재료. 그 다음은 이제 당좌 자산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원재료가 60만 원이고 당좌 수표 발행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당좌 예금 줄이고 60만 원. 그 통장에 집어넣으면 늘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당좌 거래가 종료가 될 때 이게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당좌 거래 계약이 종료돼서 해지하고 당좌 예금 잔액 40과 개설 보증금을 다 통장으로 받아요. 보통 예금에 여기 160 뺐으니까 40 받고 요 20까지 받아서 60만 원 들어오고 요거 당좌 예금 없애버리고 당좌 예금 잔액 없애고 그 다음에 개설 보증금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처리했던 거 없애고 이렇게 특정 줄여서 쓸게요. 현금과 예금 이렇게 해서 사라지더라. 이름만 받으시면 되겠어요. 특정 현금과 예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 투자 증권. 장기 투자 증권 뭐 실기에서 나오기 곤란하고 저기 당좌 자산에서 요거하고 정반대 이름 뭘 봤냐면 단기 투자 증권이 아니에요. 자산이라는 거 봤어요. 이것도 통합 명칭이죠. 단기 투자 이것도 객관식 잘 나오니까 단기 투자 자산은 뭘 묶냐면 여러 가지 다 묶어요. 단기 예금. 단기 예금 뭐야? 요거에 지금 기업회계 기준 표현이 단기 예금이에요. 요거 다 더해. 예? 단기 예금.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뭘 더하냐면 원래 투자 자산에 속해 있는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1년 이내에 팔 것 같은 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 거, 그런 거 보셨죠? 그거 다 합쳐. 그 다음에 뭐도 합치냐면 단기 대여금까지. 이걸 합쳐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그럼 이제 장기 투자 증권은 뭘 묶을 거냐? 여기 두 개 합쳐진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중에서 이쪽으로 가지 않는 거, 유동성 빨라져서 이쪽으로 가지 않는 나머지 두 개,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을 묶어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의 내용은 우리 급수가 아니니까 좀 더 윗급수에 가서 공부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이라고 있죠. 장기 대여금 뭐야? 세 번째. 긴 거잖아요. 짧은 거 뭐였겠어요? 단기 대여금 있겠죠.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거 단기 대여금.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거 장기 대여금. 차용증서 받고 50만 원을 3년간 빌려줘요. 여기서 봤던 사례하고 숫자 똑같아요. 현금 50만 원 나갔는데 3년간 빌려주잖아. 그러면 여기가 장기 대여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50만 원 투자 자산이에요. 그래서 만기에 때가 돼서 장기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받아요. 돈은 어디로 들어오냐? 현금 받았네. 현금으로 50만 원과 이자 3만 원. 장기 대여금 빼고 3만 원은 이자 수익 처리하시고. 이렇게 이미 배웠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었죠.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 받느냐, 선이자 빼고 받느냐. 여기 같으면 장기 대여금인데 선이자를 빼고 돈을 빌려주더라. 그래도 만기에 갚을 건 이거니까 현금만 47만 원 주고 이자 수익 잡고. 기억나시죠? 똑같은 숫자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만기 때는 장기 대여금 없애고 돈만 받고.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볼게요. 투자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 투자 부동산이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다만 다음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은 제외시키겠다.
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라는 얘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바로 뒤에 배우게 될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이에요. 투자자산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닌 거.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려고 갖고 있는 거. 이런 건 재고자산이에요. 자, 이거 뺀 나머지 것이 이제 투자 부동산이 될 수 있다. 투자자산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빌딩을 하나 샀어요. 이거 왜 샀냐? 판매하려고 샀다니까요. 판매 목적이야. 그럼 이건 뭐야? 상품인 거지. 아닌데요. 저는 영업활동에 쭉 쓸 건데요. 그러면 뒤에 배우게 될 유형자산의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요. 그러면 이때 쓰는 이름이 이제 투자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상가 2천만 원을 취득하고 상가를 2천만 원에 샀대요. 당좌수표를 발행했어. 투자 목적이잖아. 그럼 이제 투자 부동산 2천만 원 당좌수표 발행했지? 그럼 당좌 예금의 감소를 처리하면 되죠. 당좌 예금 2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인데 장부 금액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걸 얼마에 파니? 2,500에 팔아요. 자, 그럼 이제 투자 부동산 빼고 돈을 2,500만 원 받겠죠. 현금으로. 비싸게 팔았죠. 500만 원 더 비싸게 팔았네. 여기 부동산 빼고. 그 벌어진 500만 원을 뭐라고 부르냐? 이게 무슨 자산이니? 투자 자산이죠. 내다 팔고 이익 받지. 그래서 쓰는 이름이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활동 관련 없겠죠? 투자자산 처분이익 또는 투자자산 처분 손실. 뒤에 배우게 될 유형자산을 내다 팔고 이익 봤다 그러면 여기만 바꿔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 손실.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네요. 퇴직보험 예치금부터 볼게요. 자, 이제 퇴직금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제도는 이제 폐지가 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스토리를 좀 알려니까 보는 겁니다. 자, 종업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회사 다녀보면 아시겠죠? 아시겠지? 자,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모아놓는 게 있는데 그래서 퇴직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를 그때 낸 돈을 퇴직보험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보험 예치금은 원래는 지금 투자자산 배우고 있는 거죠. 투자자산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빼는 형태로 보고를 해요. 이유는 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원래 그걸 주려고 설정해 놓은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인데 그만큼을 외부에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갚아야 할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줄어드니까 그 부채에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배우고 다시 오셔도 되고 지금 여기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퇴직보험 제도가 폐지가 되고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됐으니까 이 퇴직보험 예치금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회계 처리가 퇴직연금 제도의 둘 중에 하나인 상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 보시면 퇴직보험에 가입해서 100만 원 현금으로 내면 돈 내보내고 퇴직보험 예치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험회사도 뭐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보통이 1%가 그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쓰여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 그냥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나가고 일부분은 비용 처리하시고 퇴직보험 예치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회계 처리를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서 확정급여형에서 보게 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한번 보는데 이거 이제 스토리를 좀 알고 진행을 하셔야 이해가 좀 좋을 거니까 뭐 나오는 문제는 간단한데 퇴직금이라는 제도를 한번 볼게요. 퇴직금은 여러분 회사 다니면 이제 월급을 꼬박꼬박 받죠. 그리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주는 거지. 법적으로는 1년 딱 근무하면 한 달치 급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이제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말이 돼서 전 임직원들이 모두 다 나가겠다 그러면 줘야 될 돈이 얼마냐. 이게 퇴직금 축계액이거든요. 그거를 설정을 하래.
나가진 않았지만 비용 처리하는 거야. 퇴직급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원이더래요. 그러면 당장 돈 주는 건 아니잖아.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부채로 잡아놔요. 그게 퇴직급여. 예전 명칭은 충당금이었는데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채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진짜로 퇴사를 하죠. 그러면 저희 충당부채를 갖다 써. 퇴직이 발생했다. 나간대. 그럼 돈 주는데 어디서 갖다 쓰냐면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갖다 줄여주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회계 처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했다가 대손 나면 매출채권 없애고 없애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는 진짜 부채고 얘는 부채고 대손 충당금은 부채는 아니지. 자산 차감 항목이니까. 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제도가 이 방식이 이거 회계학이에요. 자, 회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하면 줘야 될 돈을 회계학대로 맞춰서 다 100%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세법을 이제 누는 이런 거지. 100% 다 설정해서 일단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럼 비용이 생겼다는 얘기는 순이익이 적어졌으니까 세금이 적어졌어. 일단 세금이 적겠네.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은 이 돈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지. 비용 처리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회사 갖고 있잖아. 회사 갖고 있다가 회사 상태가 좋으면 좋겠는데 안 좋아져서 점점 돈이 없어서 여기 있는 저 돈을 다 써버려. 그리고 회사가 망해버려. 그랬더니 회사 망하고 나니까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더라.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난 이걸 비용으로 다 인정하고 세금도 안 걷었는데 이 많은 돈을 회사가 망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퇴직금도 못 주네. 그러면 이제 회계학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건 못 해주겠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네가 못 쓰는 데다가 돈을 옮겨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한 게 단체 퇴직보험이거든요. 이건 아주 오래전이니까 단체 퇴직보험에 가입을 해. 즉 네가 돈 갖고 있지 말고 돈 밖에 은행에 내고 금융기관 내고 단체 퇴직보험에 가입해라. 그런데 이 단체 퇴직보험의 수급권자가 누구냐면 회사야. 그러니까 회사가 필요하면 그것도 갖다 써버려.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어. 자, 그래서 이제 뭘로 갈아타냐면 퇴직보험에 가입해라. 이렇게 그 돈을 밖에다 대라니까 네 갖고 있지 말고. 이거는 수급권자가 근로자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뭘로 바꾸냐면 퇴직연금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거 이제 퇴사하면 본인 근로자 그냥 바로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서 잘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괜히 잘못된 프랜차이즈 발 담갔다가 망하고 이렇게 쫄딱 망하고 그러니까 저걸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을 만들면 꼬박꼬박 좀 나눠서 받으면 좋지 않겠냐. 우리 보통 이제 국민연금 받죠. 근데 국민연금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연금의 형태로 좀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으로 해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받으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 상품을 다 폐지시키고 요거를 이제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품일 때 냈던 그 보험료가 퇴직보험 예치금인 거고 요 때는 이름만 달라. 퇴직연금 운용자산. 스토리가 이래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읽어볼게요. 기업은 종업원의 퇴직 시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고자 퇴직연금에 가입합니다. 지금 요걸 가입했다는 얘기죠.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사회의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뒤에 이거를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인데 퇴직금을 회사 밖에다 적립을 하는으로 통해서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 이 얘기죠. 회사의 손으로부터. 그러니까 망해도 그냥 그 퇴직금은 받을 수 있게. 근데 기업이 이제 종류가 두 개예요. 하나는 확정 기여형, 하나는 확정 급여형이야. 종류가. 그래서 첫 번째 거 확정 급여형이라는 상품, 영어로는 DB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확정 기여형이라는 게 있어. 여기는 DC라고 합니다. 이것의 회계 처리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기업이 확정 기여형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처리하시고 확정 급여형을 설정한 경우에는 뭐라고 쭉 써 있죠. 그거를 이제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 이제 표로 그려져 있는 거를 그림으로 잠깐 그려볼게요. 자, 이런 거야. 확정은 뭐야? 정해졌다는 거지. 뭐가?
퇴직급여가. 무슨 급여가? 퇴직급여가. 퇴직급여라는 이 직원이 나가야 될 때 줘야 받을 돈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이게 확정급여형이야. 자, 상황을 보면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있겠죠. 그 이제 보시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노사 합의에 의해서 사전에 정해집니다. 뭐 퇴직금이야 오늘 결정했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우리 회사는 1년 일하면 한 달치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 결정은 된 게 1,000만 원이라고 봅시다. 여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외부의 금융기관에 내는 거야. 금융기관에 이 돈을 여기다 맡겨놔요. 이렇게. 뭐 전액을 할 수도 있고 전액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응? 안전하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가 자금이 어렵거나 또는 좀 더 복잡한 얘기인데 이건 회계학에서는 100% 다 비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돼 있고 충당금을 설정하라고 돼 있는데 세법도 이걸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100%를.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는 너무 세법과 회계학의 차이가 벌어지니까 충당금 설정한 것을 40%는 인정할게.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100% 다 설정을 인정 안 하고 40%까지 인정할게.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40%에서 35%. 그래서 지금 아예 제로로 내부에다가 이걸 완전히 설정하지 못하도록. 근데 일반 기업 회계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70%로 가정하고 여기다가 700만 원을 이렇게 낸 거야. 이렇게. 뭐 하려고? 얘 퇴직하면 주려고. 그리고 이제 운영의 주체, 회사가 운영 주체야. 그러니까 회사가 저기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에 가입하겠죠. 가장 안전한 뭐 적금을 들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뭐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저기 운영 수익이 여기서 운영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잘못된 상품을 고르면. 그래서 이제 이 운영 수익의 책은 모두 다 회사 거예요. 제가 잘 고르면 이제 여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담궈놨는데 얘가 나가요. 그럼 회사는 이제 얘한테 줘야 될 돈이 1,000만 원인데 이미 700 냈잖아요. 그럼 이 700을 여기서부터 받아가지고 얘한테 주고 나머지 300만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 운영이 잘 돼가지고 이 담궈놓은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생겨서 800이 됐어. 그러면 내가 줘야 될 때는 여기 800 받고 200만 주면 되는 거지. 응? 이런 게 확정급여예요. 그러니까 뭐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뭐가 확정이 됐다고? 얘가 받을 급여는 딱 퇴직급여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기다 이제 거기 박스에 있는 거 좀 읽어볼게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이 퇴직급여가 노사 합의에 의해서 사전에 정해져 있고 회사는 얘가 이제 결정해주는 연금을 계산하는 수리 기준에 따라서 뭐 연금 수리를 만들어서 계산해서 얼마씩을 내야 되는 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다 내는 거예요. 매년.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업의 운영 성과에 따라서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금 비용이 부담액이 변동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되면 올라가서 800까지 운영 수익이 나면 나가는 돈이 적어지는 거고 이 운영 수익이 잘못돼가지고 600으로 떨어지면 400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네. 변동하게 되고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한꺼번에 다 받거나 연금으로 받아. 이미 결정된 걸 그대로 받기만 해요. 변화가 없어. 이걸 보고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이런 돈을 낼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물어본다는 얘기죠. 시험에서. 그래서 여기서 있었잖아요. 여기. 얘 이 상황에서 돈 냈을 때 현금 만약에 1,000만 원이면 아까 뭐였어요? 퇴직보험 예치금이었잖아. 퇴직보험 제도니까 퇴직보험 예치금 이렇게 하고 일부 보험회사에 사업비가 들었다면 여기가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수수료 동일한 이름이에요. 이렇게 처리했듯이 이 제도도 똑같아요. 현금이 나갔지 1,000만 원이 또는 뭐 여기서는 뭐 700만 원 줬다 치면 700 줬다.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이름만 바뀌어. 퇴직, 연금, 운용, 자산. 똑같아. 뭐 수수료 또는 지급수수료 이렇게. 이해됐죠? 요 이름만 바뀌었다니까. 제도가 똑같아요. 확정급여형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여형을 보고 정리할게요. 확정기여형은 뭐냐? 기여금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기여금.
금융기관 있고 회사 있고 근로자 있는데 자, 이 제도는요. 회사는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다 정기적으로 적립합니다. 즉 이제 얘가 이제 무슨 저처럼 급여가 확정이 되긴 했겠지만 돈을 금융기관에다가 이 사람 명의의 계좌로 넣어주는 거야. 근데 전액을 다 넣어, 전액을 다 집어넣고 여기 같으면 1,000만 원 다 집어넣어. 각 직원별로. 그리고 이 운영의 주체가 얘야, 얘. 이제 얘 건 거야. 그래서 본인이 무슨 상품에 가입할지는 이 금융기관에 무슨 상품에 가입할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된 그 회사의 기여금을 전액 다 내주는 거야. 그래서 확정 기여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 주체인데 이게 잘 되면 플러스가 나면 운영 수익이 올라가죠. 올라가면 정해진 금액보다 내가 더 많이 받는 거고 잘못돼서 떨어지면 적게 받는 거야. 하지만 회사가 내야 될 돈은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그냥 확정됐어요. 기여금이. 회사의 기여금, 분담금이 확정이 됐더라. 이런 걸 보고 확정 기여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회사가 기여금을 납부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현금 나갔잖아요. 현금 1,000만 원 전액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그냥 퇴직급여예요. 바로 퇴직하는 것처럼 비용 처리해버려요. 쟤처럼 자산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확정 기여형의 회계 처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퇴사가 일어나면 이제 회계 처리가 없어요. 이미 다 퇴직금 지급했잖아. 퇴사하면 지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됐으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기는 거고 운영이 잘못되면 저 사람보다 더 적게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읽어볼게요. 확정 기여형 보시면 회사는 사전에 정해져 있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장래의 퇴직금이 달라져요. 1,000이 될 수도 있고 1,200이 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운영 성과에 따라 확정 급여형에서 저기서 받는 퇴직급여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방식은 똑같잖아요. 일시금 받거나 연금 받거나. 근데 주체가 회사. 그러니까 회사니까 회사가 자산 처리하는 거고 내게 아니잖아. 퇴직금은 그냥 바로바로 다 준 거야. 그냥 다 비용 처리해요. 이름만 보면이 급여형이니까 퇴직급여 처리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정반대로 돼 있어요. 퇴직 이게 결정이 된 거야. 이게 퇴직급여. 그래서 회사가 내주는 것은 자산 처리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에 회계 처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는 그냥 퇴직급여 처리하고 끝이고 더 이상 일이 없고 회사가 부담한 이 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계상하고 돈 금액만큼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감소하니까 퇴직급여 총당 부채에서 빼라. 얘도 똑같잖아요. 얘도 그만큼 의무가 줄어드니까 회사에 퇴직급여 총당 부채가 뭐 1,000만 원 있으면 얘처럼 700을 내줬잖아. 그러면 보세요. 위치상으로는 왼쪽이잖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보고할 때는 요 퇴직금 지급 의무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서 700 여기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쟤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보고하시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 내용이고 위에 쪽에 올라가서 다시 읽어볼게요. 한 네 번째 줄 정도 되죠. 기업이 확정 기여형을 여기 못하네요. 확정 기여형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할 이 기여금을 곧바로 퇴직급여로 처리하시고 인식하라는 얘기는 기록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을 설정하셨으면 기업의 연금 부담금을 무슨 이름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계상하십시오. 응? 여기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뭐 수수료 빠지면 비용 빼고. 그 다음에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어떻게 보고하냐면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인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퇴직연금 미지급금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 아니고 빼고. 여기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하시래.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을 초과하더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인데 여기가 3,000이냐? 그럼 마이너스로 보고할 수는 없잖아. 넘치는 금액은 이쪽으로 보고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아주 좀 특수한 거죠.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원래 얘 밑에서 빼는 형태로 보고하는데 이거보다 얘가 더 커. 그런다고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2,000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넘치는 것은 저쪽으로 어쩔 수 없이 자산으로 보고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
자, 이제 사례는 아주 간단해요. 시험에 나오는 정도는 이 사람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기여금을 냈어요. 근데 확정 기여형이잖아. 기여형. 그럼 뭐야? 돈 내보내고 그냥 퇴직급여 처리하면 끝이야. 이게 답이고. 두 번째는 확정급여형이에요. 확정급여형이야? 연금 부담금 냈다고? 그러면 돈 내보내요. 현금하고 뭐라고 이름을 진단다고? 퇴직연금이야. 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에요. 혹시 일부 보험회사에 사업비가 들어있다면 그걸 뺀 걸 비용 처리하시는 게 아까 저기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응? 그래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제 다시 뒤에서 배우실 거고요. 몰라도 되는데 이 퇴직연금 또 미지급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진짜로 이제 퇴사를 하면 얘는 회계 처리가 없다 그랬죠. 이미 다 퇴직금 처리했어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이라면 이 상황인데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퇴사를 하면 일단 저기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충당금 설정하면 퇴사하면 퇴직급 충당금도 갖다 쓰잖아요. 설정했잖아. 일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저기로 보면 1,000만 원짜리로 가정을 하면 1,000만 원 없애요. 그리고 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거 주려고 퇴직연금에 가입했잖아.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러니까 여기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전액 다 넣지 않았으면 한 700 정도 이렇게. 근데 이게 운용수익이 커졌다고 800 그러면 내가 진짜 줘야 될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거지. 300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몰라도 되는데 이것은 이 회계 처리는 직원이 일시금을 선택했을 때야. 나 같아 저는 환급은 다 받을게요. 근데 연금의 형태를 선택하라면 뭐가 또 복잡해져요? 연금은 띄엄띄엄 받게 되잖아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어지는 건 똑같고요. 몰라 되는 겁니다.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운용자산을 바로 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처리하냐면 퇴직연금 미지급금. 미지급금. 퇴직연금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만들어. 부채. 그래서 나중에 연금 형태로 조금씩 갚아가면 타가면 이 부채 없애고 돈 주고 없애고 돈 주고 이렇게. 이런 회계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요 이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왜 퇴직연금 미지급금 또 뭐냐? 예? 그러면 이제 이 연금 운용 자산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연금 운용 자산도 없어고. 이거는 관심 끄시고. 그러니까 아주 뭐 꼭대기 급수에 가서도 거의 다루지 않는 회계처리니까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차감한 항목인 퇴직연금 운용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하면 퇴직연금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또 생겨서 여기에서 이렇게 차감한 형태로 하나 더 있더라라는 거를 잠깐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한 거니까 이 회계처리는 다 무시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급여형이냐 기여형이냐에 따라서 연금 부담금 납부할 때 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이면 그냥 퇴직급여 이렇게 회계처리한다는 것만. 그 이후에 퇴사가 일어나서의 회계처리는 지금 설명을 드려도 머리 아픈데요. 정말 이제 꼭대기 급수에 올라가면 다루긴 다뤄야 돼요. 근데 이 회계처리가 그냥 들어만 듣고 잊으세요. 이 회계처리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퇴직급여를 100% 설정하는 것도 세법이 인정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정하지 말래. 근데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다 설정하래. 설정하고 이제 두 가지의 방향으로 회계 처리들이 바뀌어요. 세법을 이게 회계학을 그대로 따라갈 거냐 아니면 세법에서 정한 또 다른 회계 처리가 있어요. 저렇게 퇴직연금을 설정하고 우리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있지만 퇴직연금 충당부채도 있어. 그걸 또 다시 설정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인 조정 가서 배우실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뒤에 부채에서 배울 건데 퇴직연금 미지급금은 뭔지 몰라도 그냥 이 사람이 연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회사가 다시 부채를 잡아놓구나. 그래서 나중에 조금씩 없애거나 이런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너무 많은 것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냥 나머지 다 잊으시고 꼭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